자, 그다음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잠깐만 보실까?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제 개념 정도만 보시고요. 근데 그 간단한 몇 가지만 좀 보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경보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이제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이거를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을 시켜서 그걸 이제 소방관소로 알려주는 설비 개념의 자동화재 속보 설비다 이제 해서 6번 잠깐 보시면 일단 정의는 속보기 화재 신호를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소에 통보하는 장치를 속보기 통신망 통신망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설치에 관한 기준에 이제 보시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소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 조작 스위치 여기는 보시면 그 중에 조작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조작 스위치의 그 높이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조작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가보니까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0.8 이상 1.5m 이하. 그래서 여기는 설치 높이는 0.8에서 1.5m 이하 요 높이 사이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조작 스위치 설치 높이 정도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속보기입니다. 속보기는 소방관소의 통신망으로 통신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 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문항 3번 설치할 수 있다까지 사선 정리해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 관련 화재 환경 이 정도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도등 및 유도 표지. 그 다음에 이제 가실 게 이제 보시면 그다음 유도등 및 유도 표지입니다. 그래서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이다.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이거예요. 유도 등으로서 유도 방향을 알려주고 그 피난 방향 알려주는 걸 유도등이라 한다면 유도 표지 여기는 등이 아니라 표지판으로서 피난 방향을 알려주는 걸 유도 표지라 그래서 유도 등하고 유도 표지 관련한 화재 안전 기준에 출발하는데 여기도 일단은 여기는 용어부터 출발을 하는 게 먼저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여기 유도 등과 유도 표지는 용어입니다. 용어부터 일단 출제 빈도가 좀 있기 때문에 용어부터 확인하시는데 일단 1번은 유도 등입니다. 유도 등은 지금 보시면 1번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 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유도 등이라 합니다라고 해서 1번 확인하고 있고요. 자, 피난구 유도 등. 피난구 유도 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피난구 유도 등이다라고 해서 1번, 2번 확인하시고 그 중에 뭐 영어 중에 보시면 문항의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통로 유도 등이에요. 3번의 통로 유도 등인데 3번은 보면 통로 유도 등에서 통로 유도 등을 볼까요? 자, 말 그대로 통로를 유도해주는 그 등이다 이제 개념인데 통로 등 볼까요? 통로 등은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 등으로서 이 통로 등의 종류는 세 가지가 이 통로 등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래서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 등인데 복도 통로 유도 등 첫 번째가 복도 통로 유도 등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보시면 거실, 통로, 유도 등. 두 번째는 보면 거실, 통로. 그래서 거실, 통로, 유도 등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면 계단, 통로, 유도 등이다. 그래서 세 번째가 지금 보신 대로 계단, 통로, 유도 등이다.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일단 통로, 유도 등은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세 가지. 그래서 보시면 통로, 유도 등, 복도 통로, 유도 등, 거실, 계단, 통로 등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러면 이 통로 등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이 세 가지 통로, 유도 등에 따른 정의 있죠. 정의. 그래서 통로 등은 보시면 세 가지. 복도, 거실. 세 가지요. 복도, 거실, 그리고 계단, 통로 등 관련해 세 가지는 플러스 용어를 꼭 같이 하나 확인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 지문에 밑에 바로 4번에 복도, 통로, 유도 등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으로서 피난구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복도, 통로, 유도 등. 5번 거실, 통로, 유도 등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급악,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 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거실, 통로, 유도 등. 6번 계단, 통로, 유도 등입니다.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으로서 바닥면 및 디딘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계단, 통로, 유도 등.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용어하고 정의 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은 꼭 해서 통로도 등은 이 주어지는 세 가지 통로 등에 따라 관련해서 정의까지 꼭 하나 확인해 놓으실까요? 자, 객석은 유도 등 넘어가고 밑에 이제 피난구 유도 표지 8번입니다. 자, 피난구 유도 표지는 여기는 뭐 등에는 뭐라고 표지를 통해서 표지판을 통해서 유도를 안내하는 걸 유도 표지 개념에 자, 피난구 유도 표지는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에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피난구 유도 표지. 그다음 통로 유도 표지. 자,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를 통로 유도 표지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10번에 피난 유도선. 10번은 지금 피난 유도선입니다. 피난 유도선. 말고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선. 피난 유도선인데 일단 그 종류 일단 정의를 한번 가보죠. 피난 유도선은에서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이거는 무슨 방식? 축광에서 피난 유도선 종류가 두 가지란 거죠. 그래서 종류는 축광 방식입니다. 축광 방식은 어떻게 작동을 하더라? 여기는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서 그래서 햇빛, 웨이브, 밖에 들어오는 햇빛이나 전등의 그 광원의 등, 즉 전등 불빛에 작동하는 원리를 띠는 게 축광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 이어지는 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 이거를 광원 점등 방식. 그래서 두 번째는 광원 점등 방식이다. 그래서 보면 이 피난 유도선은 두 가지예요. 햇볕이나 전등불에 의해서 이 피난을 유도하는 띠에 불이 들어오는 광원 점등 방식이라는 건 전류라는 것은 전기를 공급해서 띠 모양의 유도선에 그 불빛을 발해서 피난을 유도하는 선을 피난 유도선. 종류는 햇볕이나 전등에 의한 축광 방식하고 전기를 공급한 광원 점등 방식 두 가지 중 하나 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용어 관한 부분에서 피난 유도선까지 정리했고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일단 3번부터 해서 피난 유도선까지 정리했고 이제 관련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하실 게 그 다음은 설치 기준 한번 여러분이 보실 부분들인데 설치 기준은 쭉 가시면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서 숫자들을 좀 체크하시게 부분들은. 자, 이번에 이제 그 설치에 관한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피난구 유도 등입니다. 피난구 등 1번하고 2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 일단 피난구 유도 등은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그래서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합니까? 네. 2번. 일단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 지문 중에 동그라미 2번의 그 숫자, 그 설치 개소에 따른 높이 규정을 확인하는데 자, 2번입니다.
자, 피난구 유도 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 이상에 설치가 돼?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부분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 자, 통로 유도 등은 지금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복도, 거실, 계단에 관련된 유도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설명을 드렸었고, 관련 설치 규정에 1번에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중에 여기 이제 복도, 통로 등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개를 좀 체크하죠. 니은하고 디귿 가보니까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디귿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일단 거기까지 설치할 것까지만 사선 끊습니다. 그 다만은 관계없는 거 일단 지문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디귿번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까지만 체크. 자, 그다음 밑에 거실 통로도 등의 설치 기준으로 갑니다. 자, 여기도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보면 지문은 2번에서는 니은하고 디귿에서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그다음에 디귿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서가 있죠.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의 바닥 부분으로부터 얼마 높이라고 그래서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거실 통로 등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계단 통로 등 한번 설치에 관한 기준 볼까요? 계단 통로 등 지금 보시면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일단 기억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마다 일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있는 2 이상 있는 경우는 이 개의 계단 참마다 가로 닫고 해서 계단 참마다 설치한 양가로 단서하면 해당 계단 참마다 계단 유도 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억 바나나 체크하고요. 자, 높이입니다. 니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1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문항 3번 체크. 일단 그 기억하고 니은에서 두 개 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유도 표지입니다. 유도 표지. 자, 그다음 유도 표지에 관한 설치 기준에 따른 지문 한번 가보시면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유도 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제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는 1번의 여러 가지 지문 중에 그 중에 이제 보면 지문은 기억입니다.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 보행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15m 이하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 벽에 설치할 것 기억 체크. 니은.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 라고 해서 유도 표지는 기억하고 니은 체크하셔서 일단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 피난 유도선. 좀 전에 피난 유도선은 피난을 유도하는 선이다. 종류는 두 가지였어요. 축광 방식하고 햇볕이나 등에 의해서 빛이 발하는 축광 방식이나 전기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광원 점등 방식이나 그래서 피난 유도선 잠깐 좀 보시는데 그럼 일단 피난 유도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양가로 5번에 지금 1번이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입니다. 부분들이 여러분 이 유도선을 혹시 보셨을 수도 일상생활에 쉽게 보실 수 없을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하는 그 특정의 어떤 벽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벽면을 생각하시죠. 어떤 건물의 어느 하나의 벽면, 벽체를 보셨을 때 벽체 일정 높이의 띠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띠 모양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삼각형 모양이 일단 그 띠 모양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띠 모양 삼각형의 방향 일정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이 이런 형태로 해서 삼각형이 방향을 일정 방향으로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보신 대로 만약에 여기는 피난 유도선이 피난을 유도하는 선이 그럼 이때 만약 이 방향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대피할까요? 이 방향으로 대피합니까? 이 방향으로 대피하면 당연히 이 방향이겠죠. 대피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때 이 이제 피난 유도를 하는 이 유도선은 그럼 이게 이제 피난 유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피난 유도 불이 들어오는 여기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엔 이와 같이 유도선 이 삼각형 모양의 불이 들어오면서 피난을 유도하는 선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의 불이 들어오면서 피난을 유도하는 선이 이 피난 유도선인데 여기에 지금 봤던 대로 이 햇볕이나 전등에 의해서 이 불빛을 발하는 것을 축광 방식이라는 거고 삼각형의 이 모양이 뭐를 공급해서 전기를 공급해서 피난을 유도하는 것을 광원 전등 방식이다. 그래서 일단 설치 기준은 지금 설치 기준 이 두 가지 축광 방식 또는 광원 전등 방식에 따라서 설치 기준을 좀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1번이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기억 구획된 각 실부터 주출입구 및 비상구까지 설치합니다. 기억은 좀 참고하시되 여기서는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축광 방식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 위치 또는 바닥면, 여기 이제 벽면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더 바닥면에 설치하니까 여기를 벽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바닥이라고 보셔도 되니까 여기를 벽이나 바닥에 이와 같은 띠 모양의 삼각형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문에 니은번 하나 그리고 디귿 피난 유도 표시는 표시부는 몇 메타의 연속도에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요 간격이죠. 요 간격은 몇 센치라고 그래서 여기는 연속 설치함 이거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합니다. 부착대 경과가 설치한다거나 외곽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해서 상시 조명이 제공되는 비상 조명 등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총 5가지 중에 축광 방식은 그중에 2가지 니은하고 디귿에 따른 숫자 관련한 지문 정리하고요. 자, 2번이 광원 점등 방식 전류를 공급해서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하는 형태로 해서 유도하는 선. 그래서 광원 점등 방식은 좀 규정이 1번부터 기억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부분들은 기억, 니은. 자,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얼마예요? 높이 1m 이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설치 높이는 지금 보면 축광 방식 피난 유도선하고 광원 점등 방식의 그 설치 높이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1m인 반면에 축광은 50cm였었고요. 자, 디귿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그것도 몇 m입니까? 1m 이내로 설치할 것. 돼서 니은하고 여기도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리을, 미음, 그리고 시옷가입니다. 시옷.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m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광원 점등 방식 하면 뭐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피난 유도 제어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광원 점등 방식에 가보면 지금 보면 피난 유도 제어부 그래서 여기는 피난 유도 제어부는 쉽게 말하면 그 전기를 공급해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 관련 광원 점등 방식 피난 유도 제어부란 것은 전기 장치를 보관하는 그 개소를 이거를 피난 유도 제어부라고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피난 유도 제어부의 설치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 보시면 0.8에서 1.5m 이하 지문이죠. 그래서 그 높이 사이 이 피난 유도 제어부 즉 이 전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그 장치 등이 들어있는 그 장치 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이라고 해서 이 피난 유도 제어부는 전기를 제어하는 장치가 들어있는 그 함을 제어부 얼마 높이에 0.8에서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시옷번 정리하고요. 유도 등의 전원입니다. 자, 6번에 2번으로 갑니다. 비상 전원은 유도 등의 비상 전원은 기억 축전지로 할 것 네, 니은 유도 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에서 거기까지만 사선 긋습니다. 그래서
유도 등의 비상전원은 축전지를 하고요.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돼?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입니다. 7번. 7번은 지금 유도 등 유도 표지 제외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에 지금 기역에서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 기역.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출입하는 통하는 출입구의 기역, 니은, 디귿,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 상들이 있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 조명 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에서 리을도 숫자 들어있는 부분에 보시면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거기까지만 사선 끊습니다. 그래서 다만은 배고요. 배구에서 여기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는 피난구 유도는 설치하지 않는 거고요. 2번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통로 유도, 이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따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항은 기역,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의 복도 또는 통로라면, 그 다음에 니은, 기역에 해당하지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 20m 미만이고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유도 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라면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유도 등 유도표에 관한 용어부터 출발해서 설치 규정, 설치 제외에 관한 규정까지 정리했던 부분들입니다. 내용들은. 여기는 유도 등 유도 표지 이 부분 물론 기타 지금 옥내 지금 소화기구 소화장치부터 출발해 쭉 여기까지 오는 중에 물론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 중에 특히 이 지금 앞으로 남은 몇 가지가 남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빈도로 봤을 때 지금까지 기출로서 문제를 봤을 때 유도 등 및 유도 표지 쪽의 출제 빈도가 좀 다른 이 화재 안전 기준보다는 이쪽에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꼭 용어부터 해서 방금 설치 제외 규정에 따른 수치 물론 용어도 물어보긴 합니다만 그 이제 보면 이 화재 안전 기준은 주로 출제 형태가 뭐 10문제 출제했다면 거의 한 7대3의 비율 정도 아니면 8대2 정도 비율로 거의 수치 규정 위주 출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들 수 있긴 합니다만 소방 설비 쪽에 가시면 좀 소방 설비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건축 설비에 차지하는 어떤 그 법령이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거기 보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고 계시지만 이게 지금 유도등만 해도 여러분의 머리에 담아야 할 숫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보니 이것만 정리하는 게 지금 소화기구부터 마지막까지 정리한 중에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중에 이쪽이 좀 빈도가 높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숫자를 교환으로 정리를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도등, 유도 표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연결송수관 설비, 근래 또 보면 연결송수관 설비 쪽도 시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송수관 설비도 좀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 뭐 전체보다는 여기도 연결송수관 설비도 정리를 하셔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 연결송수관 설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이제 기준 중에 보면 이제 연결송수관 설비까지 조금 세부적으로 좀 정리할 부분이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그 개념하고 좀 숫자 정도 체크하는 형태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 관련 화재 안전기도 보는데 정의는 좀 가름하고요. 바로 송수구로 갑니다. 송수구. 먼저 살펴볼게. 연결송수관 설비 송수구는 보니까 이거는 이 연결송수관 설비 이거는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활동을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는 설비로 이제 해서 연결송수관 설비에 관련해서 2번에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설치 높이 관해서 2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에서 1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5번으로 지금 문항번호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현재 교환상의 문항번호 5번으로 가죠.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설치 높이하고 배관의 구경을 봤더니 여기는 0.5에서 얼마 높이 사이? 1m 높이 사이에. 그래서 이 높이 사이에 요 배관이 몇 mm짜리랑 이게 65mm. 쌍구형이란 것은 배관까지 분기가 될 소방초소 연결 개소가 몇 개가 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로 분기된 이 관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쌍구형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입구가 두 개 있다. 그래 연결 개소가 두 개 있다. 이거를 쌍구형. 그럼 하나가 있다. 단구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높이에 이 구경이 이 모양을 설치합니다. 네, 송수구.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는 문항 번호에서 1번, 2번하고 5번 체크하시고 2번하고 5번 체크하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배관입니다. 배관. 배관이란 건 이제 이 송수구를 통해서 요 건물 내 배관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게 배관으로 가는 거죠. 배관입니다. 배관. 자, 지문은 지금 양가로 3번의 배관 등의 1번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1번입니다. 지문은 지금 1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기역번에 주배관의 구경은 몇 mm로 합니까? 10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요 주배관의 구경이 몇 mm죠? 이 배관의 구경이 몇 mm? 이 배관이 100mm다 정도예요. 100mm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5인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도 배관이 좀 넓어지겠죠. 60 같은 65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송수구 배관은 65지만 이게 이 건물 내로 들어온 요 배관은 좀 더 커져지게 몇 mm? 100mm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항 번호 하나 정리하시고 한 장을 넘겼을 때 지금 이제 보면 문항 번호는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번 현재 그 교환 번호 문항 번호 그대로 좀 가보죠. 4번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 밑에 2번을 좀 빼먹 두 번째 빼먹었네요.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니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무슨 설비를 합니까? 습식 설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결 송수관은 평상시 쓰지 아니합니다. 쓰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옥내 수화전이나 또 스프링클러 설비 이 옥내 수화전의 조수량이나 스프링클러 설비 조수량을 다 쓰도록 어떻게 돼요? 물이 부족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에 소방초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부분들이. 자, 그러면 평상시 지금 이 배관은 이 사용하지 않는 이 배관은 물을 담지 않습니까? 요 배관.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입니다. 이 배관은 평상시 물이 들어있지 않은 무슨 설비입니까? 건식 설비예요. 건식 설비로 이 송수관 설비 배관을 이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식이란 건 요 비배관에 물이 들어있다. 물이 들어있지 않은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걸 습식으로 운영한다. 습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배관을 습식 설비로 운영합니까? 여기는 단서를 줘놨어요. 단서란 건 지금 보니까 층수하고 높이, 이 층수 높이도 시험에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층수는 11층 이상 그리고 높이 31m, 높이 31m 이상, 층수가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인 31m 이상이거나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뭡니까? 요 배관을 건식이 아니라 뭘로 운영한다? 습식이라고 일단 이걸 왜 습식으로 운영합니까? 자, 볼까요? 그러면 건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 높이나 이 층수에 만약 해당되는 높이나 층수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결 송수관을 설비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부랴부랴 여기다가
소방초소를 연결하고 이 송수구를 통해 배관을 통해서 어디까지 해당 층의 방수구까지 물을 채워서 이 방수구를 통해 물을 공급받으려면 어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죠. 화재는 1분 1초 가까운데 이 높이나 2층에 해당되는 방수구에 물을 공급하려면 배관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일정 합 이상이 되어야 해당 층의 방수구에 물이 나올 건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 소요된 시간에 벌써 불은 다 확산, 다 타버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높이나, 즉 이 높이란 것은 31m 11층 이상 밑에는 여기다 뭐 하자는 거 물을 채우자는 거죠. 요 배관에 물을 채워서 이거를 여기를 습식을 항상 물을 채워놓죠. 어디까지? 요 배관부터 해서 해당 층의 그 방수구까지는 뭐 하자? 물을 채워놓는 뭘 운영하자? 습식으로 운영하자는 거에서 무조건 모두가 습식이 아니라 원칙은 건식으로 하는데 이 높이나 2층수 이상이면 무슨 설비로 하는데 이거를 물을 채워서 있는 이 습식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을 방금 봤던 그 설명드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에서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하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배관 관련, 4, 5번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배관 등은 지금 보신 대로 1번의 기억 니은이 가장 중요합니다. 봐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배관을 통해서 뭘로 물이 가죠? 해당 층의 방수구로 갑니다. 방수구.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여기는 경로는 지금 송수구를 통해서 건물 내 배관을 통해서 건물이 어디로 갑니까? 건물 내 방수구로 갑니다. 방수구. 방수구는 또 뭐야? 봤더니 자, 방수구는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옥내 이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는 여러분이 보시면 옥내 소화전함을 다시 그려야 돼. 옥내 소화전함 다시 그려보시면 위쪽에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 함이 이제 보면 이 수직 주배관에서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방수구로 연결이 되는데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옥내에서 하자는 함을 열어보면 방수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입니다. 방수구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게 지금 여기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가 있다. 그래서 방수구는 이제 보시면 옥내 소화전을 열어봤을 때 위아래 지금 이 개폐 밸브 2개가 있죠. 그럼 여기는 이 소방호스는 평소에 어디에 체결되어 있습니까? 소방호스는 옥내 소화전에 이 소방호스하고 노즐이 연결이 되어 있고 밑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는 소방호스가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방수구란 것은 이 옥내 소화전 함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2개가 있을 때 요 밑에 있는 이게 지금 연결 송수구의 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 배관에서 이 배관 이게 연결해서 들어오시면 이 이제 배관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 배관, 이렇게 이제 요 배관에 올라가면서 이 물이 이와 같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 보시면 돼요. 부분들은. 자, 중요한 건 이제 요 방수구 관련 규정을 잠깐 확인해 볼 건데 이거 도리어 복잡해 보일 수 있네요. 지워버리죠. 자, 이제 그러면 이 함을 열었을 때 이렇게 이제 이걸 방수구로 보시면 되는데 지문에 자, 동그라미 양가로 4번에 가보면 1번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는 특정 소방대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설치가 이제 재배가 되는 그 3가지 개소 중에 기역번만 하죠. 기역번은 가면 아파트 1층 및 2층.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는 아파트 함을 옥내소 함을 열어봤을 때 방수구는 어디만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옥내 소화전 방수구만 있지 밑에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 요 방수구는 없습니다. 아파트 근처에서 몇 층 이상 층부터 3층 이상 층부터 여기 2개가 있다는 거죠. 1, 2층에는 뭐만 있다? 옥내 소화전 방수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2번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의 1000제곱미터 미만의 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를 추가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번에는 니은 기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그 방수권의 수평거리가 몇 m입니까? 50m마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2번에 니은 하나 체크하고요. 3번입니다. 예, 3번은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이니까 11층 이상 층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분기가 되는 쌍구형으로 한다. 그래서 쌍구형으로 하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 밑에는 기역 또는 니은에 해당되는 층이라면 그때는 당구형 소방쪽 연결 하나 있는 당구형으로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역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는 층은 당구형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수구 호수 접결구 설치 높이입니다. 그래서 호수 접결구는 얼마입니까? 호수 접결 이 부분, 이 끝부분, 여기 보면 이 호수 접결 이 부분은 그럼 이 접결구는 호수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높이에 설치합니까? 0. 지금 보면 바닥으로부터 0.5에서 1m 높이 사이에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0.5에서 1m 높이 사이에 설치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5번 65mm 나와 있고 방수구 위치 표시 6번, 7번 한번 읽어보시고 방수기구함입니다. 방수기구함. 자, 방수기구함이란 건 뭐냐면 지금 보신 대로 방수기구함입니다. 방수기구함. 여기 열어봤을 때 이 옥내에 소화되는 방수구에 소방호스하고 노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체결되어 있다 안 됐다? 소방호스도 없고 노즐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방수구에 연결할 뭐가 필요해? 소방호스하고 노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수기구함이라는 건 이 함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방호스와 노즐을 보관해 놓은 개소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파트에 사신다면 계단을 통해서 걸어 올라가시다 보면 옥내 소화전 거의 규격 정도 되는 부분에 위에 그 철판 바깥쪽에 방수기구함이라고 적어진 글자를 보실 건데 여기서 말한 방수기구함이라는 것은 그 함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 옥내 소화전 이 방수구에 사용하게 될 소방호스하고 노즐을 보관한 것을 뭐라 이거를 방수기구함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그 설치 규정 좀 간단히 몇 개를 보죠. 지금 기준에 가보면 1번에 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해야 돼.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몇 미터? 5m 이내에 방수기구함을 설치합니다. 1번. 2번. 기구함에는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설치한다. 그래서 충족 기준은 참조만 봐두시고 일단 여기에는 그 호스하고 뭐가 들어있다? 관창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가압송수장치 잠깐 볼까요? 그 다음에 가압송수장치 자, 보시면 자, 가압송수장치 관련 규정 중에 지문은 지금 지표에서 쭉 나와 있는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 1번부터 쭉 읽어가시되 여기는 그 지문 7번입니다. 가압송수장치에 지금 보시는데 펌프의 토출량에서 펌프의 토출량입니다.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을 좀 확인하시는데 일단 한번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토출량입니다. 라고 해서 7번 토출량은 2,400리터, 분당 2,400리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양가로 단서입니다. 계단식 아파트라면 분당 몇 리터에 1,200리터가 되는 겁니다. 가로 닫고 해서 분당 2,400리터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 양가로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 가로 닫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얼마? 분당 800리터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여기다 분당 800m 양가로 계단식 아파트라면 분당 몇 미터가 되는 거죠? 분당 400리터가 되는 것으로 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펌프 토출량. 지금도 보시면 지금 펌프 토출량은 토출량은 지금 설치 개수죠. 설치 개수에 따라 방수구 설치 개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방수구가 1개, 방수구가 2개,
방수구가 3개. 방수구 최대 몇 개까지를 최대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최대 5개까지. 그냥 방수구 최대 이 토출량을 계산할 때는 최대 몇 개를 최대로 보겠다. 5개를 최대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4개하고 최대 5개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당 2,400리터란 것은 이제 보시면 요 하나에서 3개까지는 분당 몇 리터가 2,400리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개를 넘었다면 만약 4개, 이 방수구가 4개였을 때 토출량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때는 얼마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2,400리터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얼마를 더하더라? 800리터를 가산한 양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최대가 몇 개예요? 5개. 그러면 최대 5개까지를 상한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5개가 있었을 때 이 방수구 토출량은 얼마입니까? 이때는 여기다 얼마만 더하면 여기다 얼마만 더 여기다가 얼마만 더하면 되죠? 800리터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 2,400리터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는 분당 몇 리터? 2,400인데 4개라면 얼마를 더합니까? 800리터를 가산하고 최대 5개까지라는 것은 최대 방수구 몇 개가 개방됐다고 보고 토출량 계산하더라? 5개라면 여기에다 얼마만 더해줍니다. 800을 더하면 되죠. 법원들이. 근데 만약 지문을 뭐라고 줍니까? 만약에 계단식 아파트다. 만약 계단식 아파트라고 만약에 단서를 좀 이때는 절반으로 보면 되죠. 절반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계단식 아파트 3개면 얼마였어요? 3개면 1,200리터예요. 1,200리터입니다. 근데 만약 계단식 아파트 4개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도 4개에다 얼마? 1,200에다 얼마만 더하면 돼요? 여기는 절반, 400을 더하면 되고 만약 그렇죠? 400을 더하면 되고 만약 여기도 이 최대 5개면 얼마가 되죠? 여기다가 얼마만 더하면 돼.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만 더하면 돼. 400만 더해서 해서 1200 플러스 400, 400에서 이제 800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토출량은 그냥 계산은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기준이 얼마예요? 2,400, 1,200 일단 2,400이면 그리고 추가마다 얼마를 더합니까? 800리터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기준은 여러분이 2,400으로 기준을 잡아서 초과 얼마를 더 가산하면 800리터를 가산한다고 했고 최대 몇 개까지를 가산한다? 5개를 상한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2,400, 800을 기준한다면 계단식 아파트라고 단서를 주면 얼마예요? 절반. 얼마? 절반.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일단 이걸 더 이해만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도출량은 2,400이면 800, 1,200이면 얼마? 400 이렇게 기준하셔서 토출량의 요 부분은 요것도 숫자 간단한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는 거랑 2,400, 800, 1,200, 800 이제 외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좀 이해해 놓고 외우시는 거랑 막연히 외우는 거랑 머리 남자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토출량 그 지문 좀 체크 봐주시고요. 자, 8번으로 갑니다. 펌프 양정은 최상층의 설치 노즐 선단 압력이 0.3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해서 하나 체크. 9번으로 갑니다. 가압 송수 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 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 즉 연결 송수관 설비를 기동하는 이 수동 스위치에서 수동 스위치는 인위적으로 수동 스위치를 조작을 해서 연결 송수관 설비를 기동 정지시키는데 그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해야 돼. 그중 1개는 어디에? 다음 기준에 따라 송수구 부근에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송수구는 뭐였다고 좀 전에 여기가 이 송수구 부근에 뭘 설치하더라? 이 연결 송수관 설비를 수동 조작할 수 있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하는 거죠. 자, 기준은 기억.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합니다. 기억. 니은.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 설치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 수동 스위치라고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합니까? 네. 니은번. 전원은 밑에 가면 7번의 전원 등의 동그라미 2번의 비상전원 관련해서는 니은번으로 가죠. 연결 송수관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래서 비상전원은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까지 좀 정리하죠.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좀 몇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나머지 세 가지 가면 좀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체크하는 형태로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 비상 콘센트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다. 그래서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가 무엇인지 그 개념만 잠깐 확인하고 관련 몇 가지만 체크하죠. 비상 콘센트 설비는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에 걸어가시다 보면 아파트 외벽면에 매입형으로 조그만 철판이 하나, 그 함이 하나, 철판으로 된 함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겉에 500원 정도 되는 이 동그란 적색 표시 등의 불이 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비상 콘센트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함을 이제 닫혀 있는 상태가 이런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함을 열었다고 보지. 그럼 이 함을 열어봤어요. 이 함을 열어봤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함을 열어봤던 여기에 콘센트가 2개 들어있더라. 콘센트가 2개 되는 하나의 콘센트는 얼마를 220을 꼽을 수 있는, 하나는 또 얼마를 380을 꼽을 콘센트가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요거는 누가 씁니까? 연결송수관 설비도 소방관들이 쓰는 설비고, 이것도 소방관들이 그러면 220, 300 여기는 콘센트를 꼽으면 바로 200, 380 공급받을 수 있는데, 소방관들이 불이 나게 되면 출동을 해서 어떤 조명을 켜야 될, 조명료를 쓸 때 얼마가 필요해? 220이라든가 아니면 세대에 불이 났는데 세대 현관 출입문을 열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세대에서 문을 열어주지 못할 상황이 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소방관들이 기계기구를 통해서 세대 현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할 때 필요전은 얼마? 380을. 그래서 이와 같은 220, 380 상시 전원을 쓸 수 있게끔 보관하는 설비를 비상 콘센트 설비 개념으로, 그래서 지문의 양가로 1번에 설치 등에 가보면 지문 중에 1번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이상 1.5m 이하의 비상 콘센트를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 비상 콘센트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의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합니까?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 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그 기준 이하 가대로 설치할 것. 그래서 여기는 기역 넘어서 니은. 기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면 이 비상 콘센트가 수평거리 얼마가 되죠? 50m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은 동그라미 2번에 니은 하나 봐주시고요. 지문은 지금 그 다음에 보호함 나와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배선 좀 참조한 형태로 좀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선통신 보조 설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예요. 보조 설비입니다. 보조. 요것도 개념만 잠깐 설명드려 몇 가지만 체크 마무리해 보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라는 걸 쉽게 말하면 불이 나면 현장에 누가 출동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할 거고요. 그럼 출동한 소방관들이 만약 지하라면 지하의 화재 현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소방관하고 현장 그 현장에 출동한 소방 지휘 차량 간의 무선 통신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뭐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건물의 높이가 너무 높은 층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지하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만 지상부터 너무 높이가 높아도 어떻게 돼요? 무선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각 소방관과 현장 지휘 차량 간의 무선 통신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가 뭐가 있대? 이게 무선 통신 보조 설비란 겁니다. 그래서 용어는 여기서 증폭기란 용어만 하나 체크해보면 증폭기는 5번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폭하는 장치가 뭐더라? 증폭기 하나 체크하시고, 자, 무선기기 접속 단자. 무선기기 접속 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이 접속 단자에 이 현장 지휘 차량이 무전기에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 접속 단자에 접속을 시켜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하고 무선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자에 케이블을 꼽아서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그게 무선기기 접속 단자 개념인데, 여기는 지금 지문에 두 가지 좀 체크하죠. 2번입니다. 단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에서 1.5m 이하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3번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 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좀 체크 봐주시고요. 자, 증폭 좀 전에 증폭기 한번 체크. 증폭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 증폭기 체크했었고, 양가로 3번의 증폭기 등에서는 밑에 나와 있는 지문에 비상 전원만 좀 체크하죠. 양가로 3번의 증폭기 등에서 동그라미 3번을 가보시면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상전원은 거의 대다수 지금 뭐 이 화재안전 경우는 거의 보실 때 20분이 거의 많습니다만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관한 증폭기는 몇 분, 비상전원 30분 하나 체크. 자, 그 다음에 재현설비 잠깐 뭐죠? 재현설비입니다. 재현설비. 재현도 그 개념만 잠깐 보죠. 재현설비라는 것은, 일단 지문에 재현설비는, 볼까요? 재현설비는 보시면, 주로 재현설비는 보시면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특별 피난 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재현설비를 설치해서 이 화재 발생할 때 이제 재현설비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연기나 열이 해당 실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비상용 승강기인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그래서 승강장인데 보시면 비상용 승강기 설치된 그 실에 승강기, 예를 들어 여기가 층이, 여기를 몇 층으로, 여기를 예를 들어서 20층을 하고 20층입니다. 20층 보시면 20층 공동태로 보면 20층이면 분명히 비상용 승강기 설치될 거고, 비상용 승강기 앞에 그 각 20층에 비상용 승강기 타려고 할 때 버튼을 누르고 그 앞쪽 일정에 있는 그 공간을 이거를 승강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층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뭘 설치했다? 재현 설비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몇 층일까요? 예를 들어서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층 한 20층이니까 몇 층 정도 볼까요? 한 18층 볼까요? 18층 정도, 18층입니다. 자, 18층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18층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연기가 이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보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러면 이 18층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던 화재로 인해서 이 계단을 통해서 이 연기가 수직 상승을 하죠.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연기는 일단은 보시면 수평보다 수직 상승 훨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물론 여기 이제 이 불이 나게 되면 열에 의한 피해도 많지만 뭡니까? 연기에 의한 피해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열과 연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뭘 설치하는, 재현설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 한다면 이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18층에 발생한 이 열이나 연기가 이 비상용 승강기 쪽으로 넘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 비상용 승강기에 설치 20층에 여기는 보면 여기 승강장 내측에 뭐가 있습니까? 재현설비 댐퍼가 있습니다. 댐퍼가 설치가 돼서 이 건물의 최상층에 환기팬이 설치가 돼서 환기팬이 돌아서 댐퍼 쪽으로 뭘 공급하는 거예요? 공기를 공급하는, 이 연동을 시켜서 이 소방실과 연동을 시켜서 환기팬이 돌아와서 이 댐퍼 쪽으로 뭘 공급해요? 공기를 공급해서 실내 공기압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공기압을 높인 상태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계단실과 이 승강장 쪽에 압이 어디가 높습니까? 이쪽에는 없다 보니까 연기가 들어오려고 해도 열이 들어오려도 이 실내, 이 20층의 이 댐퍼에서 들어온 공기로 인해 실내 이 공기압이 높다 보니까 열과 연기가 이 20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장치가 뭐가 있다? 재현 설비를 통해서 외부에 공기를 공급해서 실내압을 높여서 유입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다.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고, 지문은 지금 1번하고 2번이 나와 있는데 1번의 용어 지금은 좀 한번 읽어보시고, 제형구역 잠깐만 봅니다. 1번의 제형구역은 제형건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이라 그래서 우측 양가로 2번 제형구역입니다. 그래서 재현설비 설치 장소는 다음에 따른 제형구역을 한다 그래서 기억. 하나의 제형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합니다. 니은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구역, 서로 묶어 놓으란 거죠. 그래서 묶어서 상호 재현구역할 것. 그리고 통로상의 재현구역은 보행 중심선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하나의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리고 미음 하나의 재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 재현구획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정리 봐두시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좀 봅니다. 재현구역까지. 그래서 재현구역은 재현섭의 개념, 요 개념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압을 높여서 열이나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거 여기서 차단해주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런 역할하는 게 뭐가 있다? 재현설비, 재현구역 정도만 해서 재현구역 1번의 용어, 재현구역하고 동그라미 1번에 관련 재현구역에 관한 규정에 따른 1번의 기역에서부터 미음 정도까지만 체크해서 봐두실까요? 자, 그 부분까지 일단 해서 나머지 이제 2번도 그 숫자 관련한 부분에 2번도 간단하게 좀 숫자 0.6 이상 2m 이내 그 숫자 좀 간단히 확인하시면서 재현 설비까지 좀 마무리 좀 짓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지금 보시면 소화기구부터 출발했네요. 소화기구부터 출발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재현 설비까지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좀 적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보면 소방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좀 꾸준한 출제가 한 3개 거의 3개 정도 평균 2.5에서 한 3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 설비 쪽에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꾸준한 출제 문항수가 거의 2.5에서 한 3개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이 소방 설비하고 급수 설비 쪽이 경우에 거의 평균 한 3개 정도 보시면 3문제 정도. 그래서 건축 설비 쪽에 보면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소방하고 급수인데 소방은 이론은 거의 이론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소방 관련 법령 아니면 지금 국가 화재 안전 기준 아마 여러분이 1차 시설 하실 이렇게 깊게는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실무는 어떻게 보면 시설보다 폭이 좀 넓고 깊게 물어봅니다. 시험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이걸로는 물론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로 정리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출제는 분명히 의도를 갖고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도 양이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에서 정리했던 지금 교환을 통해 정리했던 소화기구부터 재현 설비 규정까지는 좀 확인을 좀 해 놓으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일단 국가화재안전 기준 정리를 전체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지금 교환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냉동 설비는 지금 교재 그 내용이 너무 거의 한 2절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냉동 설비도 보면 이제 실무자는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 마지막 냉동 설비도 보면 교환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관련 규정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냉동 설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